여러분, 혹시 30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최명자, 올해 68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야기는 3개월 전 어느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하려고요. 부엌에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아들 글씨였어요. 편지인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청구서였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그리고 식비 내역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목 45만 원. 이번 달 말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민수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청구서였어요.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제목만 따로 계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기세는 제 방 평수 비율로, 식비는 제가 먹은 끼니 수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요. 어머니, 봉투 보셨죠? 은주야, 이게 무슨.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각자 생활비는 각자 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일하시면서 모아놓은 돈 있으시잖아요. 은주야, 엄마가 그동안 집안일 다 했잖니. 빨래, 청소, 밥하고.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20년. 그동안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을 차렸어요. 손주들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쌌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줬어요. 빨래는 하루에 2번, 청소는 매일, 설거지는 한 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알아서 한 거였나요? 점심을 먹으러 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생활비를 받겠다는 게 네 생각이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모아놓은 돈 있으시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통장에 모아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 혹시라도 아프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산 걸까? 그런데 새벽 2시쯤 문자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에 보낸 문자. 술 마시고 보낸 게 분명했어요. 곧이어 또 문자가 왔어요.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에요. 2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침에 아들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네 와이프가 엄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엄마. 은주가 술 마시고 실수한 거예요. 사과할게요. 실수? 술 먹으면 본심이 나오는 거잖아. 20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지. 엄마, 제발. 민수야, 너도 솔직히 말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은요. 드디어 솔직한 대답이 나왔네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이제 엄마도 마음 편하게 살게. 결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짐을 쌌습니다. 제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남편 사진.
평생을 고생해서 모아온 통장. 그게 전부였어요. 식탁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은주야. 생활비 45만 원은 이번 달치까지 통장에 넣어뒀어. 다음 달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자.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연락은 내가 할게. 20년을 살았지만 제 짐은 가방 하나에 전부 담겼어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텅 비어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제 공간. 첫날 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편지 한 장 남기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안 가. 이제 거기는 엄마 집이 아니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나이 드시니까 이상해지시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거야. 20년 동안 공짜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봐준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를. 생활비 45만 원 달라고. 좋아. 그럼 엄마가 20년 동안 해준 거 계산해 볼까? 아들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족끼리 돈 계산을 해요? 너희가 먼저 했잖아. 생활비 청구서 보낸 게 누구야? 그건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 엄마 평생 고생하면서 일했어. 그 돈을 탐냈던 거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농담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찾아요. 은주야, 청구서는 네가 만든 거지? 네. 그게, 솔직히 말해봐. 엄마 내쫓고 싶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 계시면 자유롭지 못해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늦게 들어오면 눈치 보이고.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애들도 할머니 잔소리 싫어해요. 게임하지 말라, 공부해라,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게 잔소리야? 손주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어머니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엄마 내보내려고 청구서를 만든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고마워, 은주야. 덕분에 정신 차렸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나간 후에 집에서 뭐 좀 찾아봐. 재밌는 거 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오기 전날 밤 몰래 손주들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숨겨뒀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나가서 놀랐지? 사실 할머니는 아빠 엄마한테 짐이 됐대. 그래서 나갔어.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고 아빠 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청구서를 보냈는지 물어봐. 그리고 너희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 짐이 되면 청구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할머니가. 손주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들이 편지 봤어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신지 알아요? 뭐라고 쓰여 있던데? 애들이 지금 울면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청구서 보냈냐고 물어봐요. 집안이 난리 났어요. 사실대로 말해줘. 그게 교육이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은주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뭘요? 시어머니 가정부처럼 쓴다고 자랑했다며? 덕분에 편하다고. 제가 나오기 전에 우연히 며느리 통화를 엿듣게 됐었어요.
그건 어떻게? 은주가 나 들으라고 대놓고 통화하는 것 같더라. 너희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지 마라.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청소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요. 둘째 주부터는 동네 탐방을 시작했어요. 근처 도서관에 등록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더라고요. 평생 그림 한 번 그려본 적 없었는데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님,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68년 만에 처음이에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붓을 들고 물을 적셔 종이에 색을 올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요. 셋째 주 같은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명자 씨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독립했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왜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넷째 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떻게 알고 왔니? 엄마, 제발 집에 가자. 여기가 엄마 집이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민수야, 앉아. 아들을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훨씬 넓고 좋은데. 너희 집이 넓은 게 뭔 소용이야? 엄마 방은 제일 작고 어두웠잖아. 그건 솔직히 말해봐. 엄마 방 제일 구석에 준 거 일부러 그런 거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가 자기 짐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다락방 같은 데 처박은 거구나. 엄마, 그렇게까지는. 민수야, 엄마가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던 거 기억나? 그건 은주가 식단 관리한다고. 식단 관리는 무슨? 엄마가 먹을까봐 그런 거잖아. 내 집 냉장고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았어. 아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남편 거기 있죠? 빨리 보내세요. 애들 학원 데려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차는 왜 없어? 남편이 어머니 찾으러 간다고 차 가져갔잖아요. 그럼 택시 타든지. 택시요? 학원 두 곳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얼마인데요? 어머니가 돈 내실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은주야, 민수 1시간 후에 보낼게. 1시간이요? 그럼 늦는데요. 어머니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왜 나왔는지 알아? 생활비 때문이죠?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20년 동안 엄마는 너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냥 무료 가정부였어. 엄마, 그게 무슨. 청구서 받았을 때 알았어.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20년 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 계산한 거야. 한번 읽어봐. 아들이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12억? 응.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요리사, 청소부, 간병인 다 합치면 12억 9,600만 원. 45만 원 청구했으니 엄마도 청구할 거야. 엄마, 이건 너무.
너무하긴. 너희가 먼저 청구서를 보냈잖아. 그래,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거지. 엄마도 할 줄 알아.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은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아까 전화 들었지? 애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엄마 만나러 온 아들보다. 민수야, 엄마는 안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만남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야. 한 달에 한 번이요? 응. 그것도 밖에서만. 엄마가 밥 절대 안 해줄 거야. 각자 자기 밥값 내고.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손주들은요? 손주들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손주들 숙제 봐달라, 애 봐달라 하지 마. 엄마는 이제 무료 베이비시터 아니야. 엄마. 그리고 명절 때도 안 갈 거야. 명절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할 것 뻔하니까. 각자 알아서 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은주랑 맨날 싸워요. 애들도 할머니 없다고 울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했던 거지. 엄마,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0년 동안 매일 있었어. 근데 너희는 엄마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아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채화 수업, 금요일은 복지관 댄스 수업,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어제는 평생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오후 2시 영화. 팝콘까지 사서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지난주에는 아들 가족을 만났어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밖에서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자.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요즘 행복해서 그런가 봐. 식사 후 헤어지면서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언제 봐요? 한 달 후에. 너무 길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더 보고 싶잖아. 손주를 안아주고 보냈어요. 아쉬웠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어젯밤에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할머니 3분이요. 명자 씨, 여기 진짜 아늑하네요. 그죠? 제 보금자리예요. 저도 용기 내볼까요? 혼자 사는 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밤 11시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았어요. 최명자,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2천만 원이 남았어요.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썼네요. 생활비로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샀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일정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앞으로 뭘 하며 살까? 뭘 배워볼까? 68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참으며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뭘 하겠냐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68세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몇 살이든 가능해요. 지금 제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를 샀거든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